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월요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까지 KTX를 탔다라고 해야 될까요? SRT를 탔다고 해야 될까요? 한 주 어떻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 주는 굉장히 더웠죠.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도 있었고, 오늘 또 서울에 대구, 서울 33도, 35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무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댓글과 또 우리 공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우리 금요일에 미녀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전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전 변호사예요. 정말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전 변호사님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전 변호사님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다 또 요청에 응해가지고 다니시다가 조금 과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댓글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전 변호사님 얼른 또 건강,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회복해가지고 우리 멸콩TV에 다시 오는 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화이팅!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영풍 의리의 사나이. 아침에 제가 긴급하게 콜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풍아 멸콩 가자 이러면서 했는데 멀리 좀 가 계시는데 뛰어오고 계십니다. 대신에 한 5분 10분 늦는다라고 하신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재미있는 말씀으로 또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의 귀를 꽉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전히 이재명이 핵심이고, 이재명 누가 잡겠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했는데 이화영만 잡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잡을 또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 얘기 또 이어서 한번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또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아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도시 사거리에 보면은 민주당이 걸어놓은 플래카드,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독재를 누가 하죠? 민주당이 입법 독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정말 민주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또 더불어서 어제 국민의당 다가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를 위한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원 80%, 일반 국민 20%, 8대2,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8대2,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황금 비율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판적 견해부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몸을 풀고, 이제 불펜 피칭 마치고, 지금 여의도 쪽에 이 캠프를 꾸렸고, 조만간 다가오는 다음 주 정도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막전 막후 스토리 한번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재명이가 갈 곳은 여의도가 아니죠. 서초동이고 또 광교 수원 지방법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되면은 깜빵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동수원에 있는 수원구치소 깜빵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난 수요일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하겠는데요. 저도 아침에 매일 주요 법조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매일매일 찾아보는데, 오늘 또 화려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외 4명. 근데 133차 공판입니다.
아니 형사재판을 133차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3번 하면서 판결 선고해야지. 이게 다 민주당이 지들 이 정권 뺏기면은 깜빵 갈 것 같으니까 검수완박 통해서 검찰 조사 증거 능력 부동의 해버린 그를 없애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김만배 133차 공판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이재명의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그분은 누구이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 형사 25부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이게들을 또 인간이야. 문재인의 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외 4명에 대한 제23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해 피격 사건, 지난번에 그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형님도 오셔가지고 또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셨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엄벌에 처해가지고 1차적으로 서훈을 비롯한 그 당시 청와대 책임 라인의 지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최정점에서 그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 앞바다에서 정말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을 더불어서 불을 질러서 시신까지 훼손했는데, 그때 딥이 잤다는 거 아닙니까? 지 유엔 연설을 하려고 그런 보고도 안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 재판이 또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내는 모른다. 당신 아는 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재판에 또 나옵니다. 형사 34부인데 이게 고 김문기 씨 그리고 백현동, 이거 박근혜의 국토부에서 강제로 종상향 시켜서 종상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옹벽 아파트 만든 책임을 박근혜 전 정부에 돌렸는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4차 공판이 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에서 나옵니다. 우리 재명이 또 법원으로 출근합니다. 거의 뭐 매일 오니까 출근한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재명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오후 2시 10분에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청탁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형님,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선거 나올 때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김인섭 1심에서 실형 5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인섭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돼요. 야, 이거 뭐 화려합니다. 뭐 예전에 이 재판은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우리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천받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취권 이수진. 참 한잔 좋죠. 네. 한잔 하시고는 한잔 한 건 아니죠. 그래놓고는 이재명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김인섭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재명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더라. 나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더라. 김인섭이 판결을 봤더니만 이재명이는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법정형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는 무기징역이야.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3차니까 항소심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아마 이재명 앞에서는 허물그레하게 웃고 있고 낄낄거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김문기 씨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궁, 누구는 폐경궁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모자 쓰고 산타 할아버지 춤추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래 춤출 수 있을 때 시컨 추고 소고기 먹고 싶을 때 많이 드세요. 예.
빵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우리 이영풍 기자님 말하는 순간 우리 스튜디오에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유, 어서 오이소. 긴급 출동. 그레이스님, 오늘 이영풍 기자님 나오신대. 이영님, 지인 사망에도 춤추는 말종, 이런 얘기 하셨고, 도숙희님, JA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혜영님, 횡령궁입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제오스님, 이영풍 기자님,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야지. 아이사.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사는 이 긴급 출동 안 합니다. 그렇지. 멸콩 TV에만 제가 특히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오래 전부터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출동하면 제가 출동하죠. 그럼요. 진짜 멀리 가 있다가 정말 진짜 아침에 빡센데 지금 불원 처리하고 바로 뛰어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카레님, 바쁘게 떼오신 이영풍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뭐 댓글 올라가는 것이 그냥 팍팍팍 올라갑니다. 교동아시님, 두 분의 케미 짱짱짱. 의리의 사나이 이영풍 허시절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 좀 드려야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우리 이것도 한번 할까요? 이재명이의 깜빵행을 브라보! 위하여. 좋습니다. 짜작짜작짝.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구치소. 네. 이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현실화 되지.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제가 2개를 맞췄어요. 네. 2개. 제가 이화영이 몇 년 선고될까 했을 때에 10년형은 나올 거다. 9년 6개월 나왔잖아요. 근접했네요. 네. 반올림은 한 10년이지 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가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 기소가 되고 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형사 11부. 11부. 네. 숫자도 좋아. 1, 2번이야. 1, 2. 나란히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 나란히 손잡고. 네. 상당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예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게 아니고요. 실무자의 촉인 거예요. 실무자의 촉. 그게 저도 이제 뭐 방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제가 법무부인 CK 운영하면서 형사 사건도 많이 하면은 그런 옛날에 우리 모 대기업의 총수를 변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날 보통은 선거날 변호사 안 가는데 또 높으신 어르신이라고 제가 가면서 우리 차 안에서 몇 년 나올까 했는데 제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딱 짚어는 정확했어요. 약간 촉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한 5년 하면서 그런 했던 게 상당히 좀 제 경험에 참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영풍 기자님 오시니까 여전히 드디어 슈퍼챗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는 열풍. 오늘 또 33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멸콩TV 우리 타임라인에는 우리 슈퍼챗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제 이영풍 기자님만 오시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쏴주십니다. 최지영님, 우리 재명이의 구속을 위하여 다시 한번 브라보! 그래요. 뭐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분들이 또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누군지 지금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확인해드리면은 슈퍼챗 쏴주신 분들 때 감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 재명이 관련되는 사건 오늘 4개나 있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있는 사건을 쫙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그 맥락. 아침부터 화이팅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나라사랑님, 또 우파만세님, 멸명콩. 최진영도 화이팅이고, 최지영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김은정님,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명학 깜빵 가자. 어느 깜빵? 수원구치소. 맞습니다. 뭐 수원구치소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 아파트로.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명이 음. 다 했다. 아, 네. 그러네요. 이제 명이 다 했네요. 네, 이제 명이 다 했죠. 네. 네, 제명아 깜빵 가자. 네. 그러니까 수원구치소 수감 예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뭐 잘 나가는 호텔, 뭐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빨리빨리 예약을 해놔야지. 그게 에어컨은 잘 나옵니까? 에어컨 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좋은 시설이네요. 네, 시설이 훨씬 좋아. 새 아파트니까. 네, 새 아파트니까. 네. 들어가면 이게 뭐 철문이 찰칵찰칵. 변호사로서는 여러 번 가보고 아마 우리 최명희도 한두 번 가봤어요. 거기가 별 4개잖아. 네, 그래서 그때 검사 사칭하다가 예, 깜빵 갔는 경험이 있는데 음. 아마 가슴 쫀득쫀득 하시지 않을까. 네, 우리 폐경궁, 이게- 팽령궁과 이렇게 손잡고 주무시다가도 화들짝 놀다 깨지 않을까요? 아니 어제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사건이 배당됐다고 그 뉴스가 타전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제. 난리가 났어요. 오후에. 어제 네. 오후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이야,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누구신가 해서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 조금 이 내용이나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야, 이제 잘 걸렸다 이거. 그런데 이제 저도 신진우 부장판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맡고 있는 사건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번 그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클럽 등등 이 대북 송금 사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부패 전담 판사. 이재명 부패 전담 부장 판사인데요. 은수미도 깜빵 보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은수미가 누굽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당선됐던 그 은수미 아닙니까? 당선됐는데 그때 이 은수미 씨 백에 이제 경기 동부연합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그게 저거 아니에요. 그 조폭들 운전사. 해가지고 운전사 해주고 그거 다 이재명이가 다 이렇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신진우 부장 판사님이 은수미 씨, 또 김만배 씨, 김만배 깜빵 보냈어요. 네, 또 그 김만배 씨, 지금 이화영, 그다음에 네. 김성태,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까지 그렇지. 이렇게 꿰고 있기 때문에 네. 사건을 종합적으로 딱 이게 가장 높은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천하의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이 신부장 판사님 앞에 오면은 고양이 앞에 쥐. 그렇죠. 이게 그 신진우 부장은 탁 누우면은 이재명이의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옛날에는 비디오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DVD, 요즘 블루레이, 아마 아몰레드 8K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가 그냥 정말 총천연색으로 쫙 흘러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렇게 이제 그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의 경우,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람의 경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판장을 만나면은 거짓말해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미꾸라지처럼 네. 쏙쏙 빠져나갈 수 네. 있는데 지금 신 부장 판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쭉 모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단 김만배 사건부터 딱 틀어지고 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부터 이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부터 쭉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했죠. 그렇죠. 또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다가오는 7월 13일 날 똑같은 걸로 또 선고. 그죠? 이 재판부예요. 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은수미가 이제 그 이재명이 다음에 공천 받아가지고 됐고 그때 이후에 이제 자기 공선법 관련하고 했는데 이제 수사하는데 경찰한테 이게 수사 자료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실형 2년인가 선고받았거든요. 야, 2년씩. 그리고 또 그것 외에 이게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조례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드는 조례 안 된다 뭐다 하고 막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통과 청탁했던
김만배한테 징역 2년 6개월 6개월. 선고했죠. 그때 그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죠. 예. 예, 그렇게 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통과할 때 있었던 최윤길이 전 성남시 의장. 그때 성남시 의장이고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야? 최명희. 그러니까 성남 일대를 그냥 샅샅이다 싸그리 그냥. 근데 신진우 부장이 근데 아시다시피 법원은 인사이동이 있어요. 예. 원래 지난번에 인사이동할 때도 신진우 부장님이 뭐 다른 법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배석은 바뀌었는데 신진우 부장은 그대로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끝나면은 이게 신진우 부장님이 다른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 조국이 재판 딱 되니까 김미리? 하여튼 뭐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서 매일 미뤄져지고 조국이 재판 거의 뭐 2, 3년 끌어버렸던 그런 인간을 김명수는 어떻게 했어? 원래는 2, 3년 있으면 중앙법원에 단독 가려야 되는데 거기 5년인가 6년인가 보통 한 2년 같은 재판에 네. 해놨던 거 아니에요. 2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5년씩 박아놓으면은 그냥 그 사건 뭉개라는 소리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직접 이제 재판하라고 하니까 김미리 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 건강 안 좋다고 하면서 휴가 내버렸죠. 맞아요. 건강상 이유로 휴직해버렸잖아요. 휴직해버렸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휴직 받아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완전히 짬짬이 해가지고 조국이 방탄 판사가 그런 판사가 어딨어. 완전히 아, 방탄 판사죠. 네. 네. 진짜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그 신부장님 앞으로 이재명이 1심 판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예. 아주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큰 맥락과 흐름을 알고 있는 예.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썸머리를 딱 해주는 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대국민 서비스죠. 그렇죠. 네. 우리 대국민 서비스는 누가 한다? 이영풍과 최진영이 한다. 우리 멸콩TV가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 좀 물어보 있어. 예, 네. 이야기해 주시죠. 사건을 배당할 때 그 언론 보도 보면 순서대로 배당을 하니 신부장 형사 11부가 배당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 그게 뭐냐면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주면은 아, 이거 뒤에 손 쓴 거 아니냐.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뭐 문제도 되고 해서 기소도 하고 있는데 다 무죄는 나왔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그런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건 배당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원이 크다 보니까 이게 그 부패 전담부도 뭐 부패 전담 1부 쉽게 말하면 부패 전담 2부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수원지방법원은 부패 전담부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 사건이잖아, 부패 사건.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신진우 부장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처럼 특수부잖아요. 그죠? 예, 예. 특수 그런 거지. 아닙니까? 특수부에서 온 사건을 담당하는 그렇죠. 그런 재판부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에 의해서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정부패 사건, 죄명이 제3자 뇌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신진우 부장 판사한테 갈 수밖에 사실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기를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그 9월에까지 조사를 해서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수원지법에서 그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한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이재명이 이 쌍방울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수원지방검찰청과 법원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석기 깜빵 보낸 것도 중앙지법이 아니에요. 수원지방법이에요. 그렇죠. 경기동부연합, 예. 통진당. 예.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수원지방법원의 어떤 그 법원 시설이 진짜 끝내줍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왠지 그래요? 아세요? 수원지방법원이 옛날에는 저쪽 동수원에서 한참 그 인하 아주대에서 쭉 더 들어간 쪽으로 있다가 광교 신도시죠. 예. 광교 신도시에 광교 호수 옆으로 탁 옮겨갔어. 그래서 그렇군요. 법정 들어가기 전에
이 광교 앞에 있는 호수를 보면서 마음 피고인의 마음에 편하게 해주는 예. 마음을 비우시라고. 이런 사법 서비스까지 피고인의 어떤 심리까지 그러면 해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예. 호수를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그냥. 비우세요. 마음을 역시 자 마음 비우는 마음 비우는 거. 예. 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이 다 됐다 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아이고야. 그래요. 보자. 문시 때부터 법무부 장관, 판검사 다 알게 됐다. 아유, 이 몇 년째입니까? 나라가 삐딱합니다라고 장현재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요. 호시절님, 또 가을이님, 이영풍TV, 이영풍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멜콩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기 있네요. 마음뿐만 아니고 통장도 비우고 가야 합니다. 비앙키님. 통장. 죄명아 깜빵 가자. 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 이게 이 댓글들 또 우리 인터넷 신문에 보면 댓글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제가 어제 보면서 쭉 느낀 점 하나가 왜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당대표를 왜 구속을 못 시키느냐.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이번 총선이 개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사소하게 우리도 뭐 이 운전하다 보면은 뭐 교통 신호 조금 위반하거나 하면은 바로 범칙금.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수처나 검사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평생 가봐라 있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만날 일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네. 경찰 권력이 더 아주 그 위압적인 권력으로 느껴지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예를 들자면 대형 범죄 그 악들은 검사나 공수처를 만날 가능성이 크죠. 원도우모님 네? 놀라운 원도우모님.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또 한 잔 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예. 한 모금. 원도우모님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댓글에 저희가 이슈와 관련된 댓글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또 정치 얘기할 때는 또 정치 얘기를 하면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도 존중하면서 또 댓글을 써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저희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이 일반인들은 사소한 이런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도 가슴 쫀득쫀득해. 아니 6만 원짜리 그 범칙금 네. 딱지 닦여보세요. 아, 그 기분 나빠요. 네. 아, 찝찝해. 하루가 네. 찝찝해.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음. 있는데 아니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음. 왜 이렇게 구속 수사가 늦어지고 재판은 계속 뭐 몇 년씩 늘어지고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재명, 조국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 제발 그 인간들 안 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어제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막 빅뉴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이게. 국민적 네.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예. 날도 더운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심정들이 그 댓글에서 다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도우님, 신진우 부장판사님 공정한 재판 해주세요. 나라사랑님, 신진우 판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 된 거죠.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고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래요.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화영이 판결을 9년 6개월 선고받고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화영의 마누라가 앉아가지고 손을 팍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있는데 어제 우리 죄명이만 기소했는 게 아니고 이재명하고 이화영이를 공범으로 똑같은 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또 뭐가 있냐? 검사가 아니 9년 6개월이 뭐예요? 15년 구형했는데 하면서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군요. 항소했어. 항소. 맞아요. 어필.
영어로 어필이 항소야. 그렇죠. 우리 그 프로야구 할 때 우리 그 감독이 그 우리 주심한테 가가지고 하는 그걸 어필한다고 하는데 어필하는 것이 항소한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을 펠리 코트라고 해요. 아, 우리 멸콩 TV는 아주 고품격 방송입니다. 바로 그냥 영어가 나오잖아요. 어필. 네, 맞아요. 아, 우리 연유 할배님, 갱상도 아들들은 의리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경상도뿐만 아니고, 우리 호남에 계신 우리 그 자유우파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지역색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우리 미래 세대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님, 우리나라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언제쯤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겨울이님, 고품격. 좋죠. 리즈님, 히힝. 좋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이화영이, 이재명이 쉴드 쳐준 결과가 뭐야? 요 모양 요 꼴이야. 인생 폭망인 거죠. 인생 폭망한 거지. 그럼 이제 진실의 다리를 건너서 다시 와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이화영 씨가 네. 이제 유동규 본부장처럼 제2의 유동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그동안은 쉴드 친다고 예. 한번 법정에 와이프가 나타나서 당신 제정신 차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검찰청 조사실에서 술판 회유 받았다. 뭐 이런 또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나 또는 재판을 끌기 위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는데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 임자 제대로 딱 만나가지고 임자 만났네. 9년 6개월 선고받는 순간 본인은 물론이고 그 공판 저기 와 있던 와이프까지 손을 파르르 떨면서 느낀 점은 뭘까요? 뭘까? 끝났구나.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되면 판사님에게 판사님이 님자를 붙입시다. 진실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참작이 됩니다. 네. 정상 참작이. 그래서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에 배우다 보면은 황금다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다리 이론. 뭐냐면은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말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형을 깎아주는, 자백을 할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는, 절반으로 뚝 잘라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실로 돌아오기 위한 황금의 다리다. 골든 브릿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네요. 네, 저는 이화영이 정말 개과천선. 개과천선이 뭔지 아시죠? 개가 변해서 천사가 돼요. 개도 변해서 천사가 되는데 사람이 황금의 다리를 건너오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과천선은 가오를 고쳐서 천선 옮긴다. 그렇죠. 선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를 고쳐서 선한 곳으로 옮겨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나마 개과천선이 힘들겠지만 뭐 개가 변해서 뭐 천사가 된다고 하는데 개도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정말 개과천선에서 황금의 다리를 건너서 다시 진실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 씨가 쓰레기 먹고 죽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야 이게 뭐지? 라고 들으면서 개과천선을 했고 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지가 그렇게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한테 1억 5천만 원씩 쪼개기 후원해가지고 주고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해줬더니만 이재명이가 지한테 날강도 노상강도라는 얘기 듣고는 빡쳐가지고 진실 다 부렸지 않습니까? 제2의 유동규가 김성태였고 이제 이화영이 제3의 유동규가 돼야 될 이 시점이다. 지난주에 그 유동규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낀 점이 어느 시점 가니까 이제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탈탈탈 털어버리고 쌩 까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유동규 본부장께서 지난주에 이화영 씨나 등등 이야기하면서 저기도 똑같이 될 거다. 그러면 빨리
재판장에게 진실을 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 브릿지를 건너오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그렇지.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화영 개인의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아마 개과천선의 길입니다. 그렇죠. 뭐 말씀드렸듯이 개가 변해서 천사가 되는데. 네, 상사와님, 상피고인들끼리는 배반할 수가 밖에 없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죠. 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임 죄수의 이론이 딜레마. 나옵니다. 게임 이론인 네. 것이죠. 아마 그 검찰의 그런 고단수를 여기에서 그게 수사 볼 수도 기법이잖아요. 있는 것이죠. 예,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잡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황금의 다리를 건너라. 네, 허시절님. 역시 힘들지만 예. 지금 이화영 씨나 이화영 씨 가족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참 제가 이 진언 드립니다. 바로 빠꾸 했어요. 빠꾸. 네. 빠꾸 가다가 그럼요, 빠꾸 해야 예. 됩니다. 지금. 비앙트님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이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을 듯 혹시 찌지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얼음 반 푼어치도 없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했는데요. 아마 이재명이 유동규에 했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이화영이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장현재님, 이죄명이 재판에 김성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오겠죠? 라고 하시면서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재명이 재판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 왜냐? 제가 그 담당 그 공판 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공판 검사로 수사하신 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나온다고 해서 직접 관여한다 해서 수사 검사가 직관한다라고 하거든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사 이건 중요 검사가 사건이니까. 직접 나와서 하는데 예. 제가 그 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이 재판에 있던 공판 기록, 그러니까 수사 기록 말고 그 수십 차례에 걸쳤던 그 형사 공판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의 증거로 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검찰에서의 어떤 조사나 이것들은 검수완박을 통해서 증거 부동이 해버리면 그냥 똥휴지나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했던 그 내용, 그 공판 이거는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부동의 해도 판사 앞에서 증거냈는데 이걸 부동의 한다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판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그 모든 기록들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이 재판은 이재명이 재판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재명의 그렇죠. 재판을 위해서 준비했는 거 그대로 가서 탁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못하죠. 네. 그 공판 기록이니까. 생각보다 이재명이 다 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화영이 재판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요번에 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 6월 7일에 1심 선고 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나기 직전에 마지막 변론기일에 그 뭐 뉴스타파 뭐 매체가 뭐 국정원 보고서다 하면서 네네. 이게 그 뭐 이재명 방북 대가가 아니고 네.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뭐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며칠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봐라 저거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판 기록하고 국정원 보고서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사실은 그게 진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기자 생활 27년 하면서 국정원 보고서 본 적이 없어요. 경찰 견문 보고서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뉴스타파에 입수가 되는지 그 예. 과정도 궁금하지만 국정원은 간첩 잡는 방첩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잘 안 남깁니다. 그래요, 맞아요. 공작기관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법정에서의 공판 기록은 역사 기록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판 기록을 그대로 검찰에서 네. 증거로 제시하면 뭐라고 할까 했어요. 그건 증거 부정은 못 하잖아. 부동산 그게 법입니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달달달달 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신진우 부장 뭐 재척 기피하고 다른 사건으로 보내야 된다는 등 그런 참 말도 안 어이없는 되는. 소리를 하고 하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닙니까 지금? 참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그럼요.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찢길 대로 찢어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네. 예, 사법부 이제 원상 회복하고 이번 이재명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법부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요. 저희 에나 베이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또 통합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특정 지역 이런 비하 발언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다 있죠. 말씀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북한도 우린 영토 조항에, 헌법상 영토 조항에 따를 때 북한 정말 사람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속상하기도 하죠. 그래요. 원숭이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메시지가 취소됐습니다. 또 좋은 말씀 우리 원숭이님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영옥님, 제우스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재판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제명이 언제 깜빵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공판 기록을 딱 제시하면 재판부도 너무 좋죠. 왜냐하니까 이 수차례 심리 변론기를 잡으면 이거 하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세월인데 이 공판 기록이 다 녹취록 형태로 쫙 돼 있으니까 그것만 쫙쫙 보면 밑줄 쫙 긋고 그죠? 밑줄 꽉, 읽으면 쫙 그렇죠. 긋고 예. 이러면 재판 과정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로 보여요. 그래서 한 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년까지 안 걸릴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1년까지 안 걸릴 이것도 가능성이 중대 상당히 사건이니까. 크고. 그렇죠. 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니까. 지금 두 분의 자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라이브 채팅 같이 처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성함이 위로 올라가 버려서 성함이 누군지 지금 비앙님 너무 감사하고요. 비앙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오늘 비앙키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 슈퍼챗 쏴주시면서 우리 이영풍 화이팅 하시는데 비앙키님 화이팅! 스몰 하트. 우리는 큰 하트, 이렇게 큰 하트로 보답을 하셔야죠. 예, 큰 하트로. 예. 그래요. 항소, 상고 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 외에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이재명이가 정말 많은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위증교사 사건하고 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예. 이제 거의 다 무르익었어요. 증인도 이제 5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아마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감히 예언을 하자면은 우리 세 번째 예언입니다. 네, 세 번째 예언 이재명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추석 전에 추석 선물 세트 그렇게 되면 네. 금고형 이상만 확정이 되면 3년 뒤 대선 못 나오잖아요. 대선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오겠죠? 지난 네. 총선 때 왜 이렇게 민주당 그 공천 받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비 후보들이 입 싹 닫고 또 그 현직 의원들도 입 싹 닫고 이재명 눈치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금고형 이상만 딱 받는 순간 다음 대선 못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호시절님 추석 선물 세트 기대 만땅이라고 했는데요. 종합 우리 선물 세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선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저는 지금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1심 판결이 추석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아마 국민들한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이재명 깜빵 추석 선물 세트가 될 가능성이 땡스 기빙 데이. 높아. 예, 땡스 기빙 데이. 땡스 기빙 데이 예, 선물로. 땡스 기빙 데이. 코리안 땡스 기빙 데이. 선물이 지금 사실 이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본인의 자택이 지금 인천 계양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재판을 지금 보면 월화수목금 5일 중에 예. 이번 이 쌍방울 대북 불복 소급나 제3자 뇌물죄까지 기소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의도로 출근해서 예. 서초동에 저 중앙지법 또 네. 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갔다가 또 이제 수원지법까지. 이제 경부선 밟고 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 타고 예. 여의도 갔다가 중앙지법 저 서초동 왔다가 다시 수원지법도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수원 갔다가 네. 다시 또 국회로 가든지 인천 계양구로 이러면 그쵸.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이게 많은 짓입니까 이게?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는 차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딱 이제 친절하게. 오전에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딱 재판하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오후에 또 신나게 또 수원지방법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나가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교대역으로 쫙 해서 이제 교대역 8번 출구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우리 여기 멸콩 TV가 있는 남부터미널 네. 이렇게 지나서 이제 좌회전한 다음에 양재 인터체인지로 올라 양재 IC로 가서 현대 자동차를 보면서 저 정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가요. 가다가 이제 판교가 오면은 여기가 내가 있던 이 성남시장이었는데 하면서 회한에 잠긴 채로 옆으로 빠져요. 수원 쪽으로 계속 안 가고 그래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경수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 네. 경수고속도로가 그래요. 용인하고 용수고속도로. 이게 용인 쪽으로 가는 민자고속도로로 쫙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서판교를 지나서 이제 쭉 계속 가. 그러다 보면은 광교로 나가는 데서 쫙 나가서 이제 이렇게 쭉 돈 다음에 이렇게 우회전 하면은 이제 광교시가 쫙 보여요. 거기서 이제 다시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면 이제 법원이 딱 보이면은 가슴이 탁탁 하실 거예요. 그때 호수 한번 보시고. 그렇죠. 야, 이 차가 좀 막혀가지고 맨날 재판 늦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신재료 부장님한테 재판 늦지 말라고 꾸사리 좀 들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가 차량이 많이 막히죠. 네. 특히 낮 시간대에도 딥다 막혀요. 차가 제법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차가 엄청 다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 하루 종일 그냥 네. 재판 받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까지 40km가 넘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이게 당 대표가 아니고 피고인으로서 직업이 피고인이에요. 당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당무에 관심이 있나? 지금 그냥 그러니까 방탄에 관심이 있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완전히 시급하겠네요. 보니까. 시급하지 뭐. 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화영이 재판하면서 이화영이가 검찰에 나가서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것도 얘기했죠. 그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제 댓글도 그거 있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이화영이 가족을 만나가지고 회유했다. 그게 박찬대 아닙니까? 그게 박찬대야. 박찬대. 그랬더니만 뭘 시켰죠? 원내대표.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했던 변호사 5명 다 공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박찬대는 해가지고 원내대표 시켜주고. 야, 이거 좀 이재명이 도와주면은 확실하게 이게 챙겨주네. 이게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힘이라고 있는데요. 명분, 이권, 폭력입니다. 네. 폭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말 안 되면 두들기 패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이야기니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건 깡패들 이야기니까. 깡패? 어디 말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명분 아니면 이권인데 지금 네. 이재명 주변에 이 포진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권 관계로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권이 달콤하니까 공천 준다 하니까 뭐 좋아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천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어떤 변호사들, 음. 또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거 보면은 야, 그 이권 관계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연결돼 있던 네트워킹은 다 무너지게 돼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명분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우리 삼국지에 도원결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건 이권이 무너져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왜? 도원결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진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오늘 급히 달려온 게 뭐 이권 때문에 달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 때문에. 야. 명분 때문에. 우리 의리. 의리 마무리.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권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이권을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하나 탁 끊어지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겨울이님 아침부터 열공. 예, 멸콩하고 열공하고 더 비슷하다. 예. 유익한 열공. 방송이죠. 장현재님, 의리 마무리. 아, 우리 이은숙님, 최변 이영풍 기자님, 아, 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이제 팍팍 올라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직업이 피고인이면은 법원서 세비 받아야 되는데요라고 바다향기님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 참 귀염님. 진짜 싸울 사람들은 싹 다 국민의힘 밖에 있네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편. 그 얘기 최근에 있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아, 힘이 없다. 예. 산무 정당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서울경제신문 사설에 쓰인 걸 보면서 저 또한 참 속상했는데 좀 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라도 하고 정말 생쇼라도 좀 하면서 국민의 어떤 이 울분에 찬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날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혼자서 라방을 좀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텐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초선 당선인들. 초선이 71명이에요. 아, 예. 171명 중에 71명이 초선이에요. 아. 근데 이 초선들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텐트를 쳤어요. 그렇지. 최상병 당선인들, 특검법 뭐 예.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없다는 보도도 안 나와. 안 사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폴리티컬한 쇼잉이 필요해요. 때로는 지금 국민의힘 초선 지금 4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초선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초선 여러분. 근데 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예. 의원총회 또는 그 특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그 초선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빨리 참석하라고 하니까 초선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했더니 반응이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보좌진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런 정신 상태로 이 거대 야당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아, 몽둥이 어디 있어? 뿅뿅망치하네. 뿅뿅망치라도 가가지고. 뿅뿅망치하네 갖다 그 꿀밤 맞아야 돼. 꿀밤. 진짜.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꿀밤 맞아야 돼.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본인의 1호 법안이라면서 막 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호 법안 경쟁적으로 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도부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용산과의 관계도 어떻게 가져가는 건, 이런 어떤, 하려면 초선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텐트 쳐놓고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 초선들이.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러면 맞짱 뜨는 또 다른 텐트, 그리고 풍선 막 달린 텐트 이런 걸 치면 안 되나? 그러면 화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선점해야만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우리한테 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게. 왜 자꾸 안 시켜주는지. 아, 짜증나. 나졌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러게요.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개딸들이야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하지만 장현재님
또 슈퍼챗 팍팍 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뭐라도 해봐라. 장외라도 나가서 여론전이라도 해라. 그런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라고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야당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의도에서는 내가 여당 같아. 여의도 대통령. 예, 여의도 대통령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 좀 싸우기라도 하라고 좀. 아니면 경상도 말로 싸우기라도 해라 좀. 아니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거대 야당인데 예, 민주당은 서울역 집회를 2번이나 했고 예, 조국당은 삼각지 집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인데 거대 야당인데 왜 자기들이 나가서 정당 주도로 집회를 합니까? 그러면 소수 여당은 뭘 해야 되느냐? 아니 맞불 집회라도 좀 하시라고. 네. 맞불 집회라도. 그래야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인정을 하죠. 근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하는 거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해본 적이 없었어.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었어. 뭔가 좀 양재에만 살아서 그래. 양재에서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외 장애 집회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수하고 모자입니다. 생수하고 모자를 쓰시고 한번 쇼잉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기 우리도- 이영풍 기자님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해봐서 알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오는 국민들 손목도 좀 잡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정당이 돼야죠. 그렇죠. 예, 웰빙 정당이 아니고 낮은 대로 임하면서 공감하는 정치 해주셔야 됩니다. 호시절님 생수와 모자. 아, 참. 이 길바닥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그런 어떤 키워드가 아니 다 옛날에 생각이 그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천막 당사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래전 사진 보면은 천막에 그냥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앉아서 밤샘 토론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요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당시 그 11일입니까?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넘어갈 때 뭐 이제 의원총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 의원들끼리 눈을 꿈뻑꿈하면서 아 무슨 또 밤샘 토론이야 밤샘 토론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거대 야당하고 네.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 호시절님, 이영풍 기자님 야외 투쟁하셔서 얼굴이 많이 탔지만 빛이 납니다. 빛. 아 제가 꿀빛 피부 아니겠습니까? 아유, 우유빛깔 이영풍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0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지금 입법 독재를 지금 KTX급으로 지 혼자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장외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초선 당신들 뭐 하고 있어? 라는 국민의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어떤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점이 참 너무 아쉽고 다가와서 그 7월 23일 날 있는 전당대회에만 눈길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 국풍님 또 투쟁하면 영풍이지 하면서 우리 슈퍼챗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독재 타도 민주당 타도 민주당 의회 독재 아닙니까? 조공모님 감사하고요. 아 그래요. 참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다가왔고 민심을 20%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 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당초 그 이제 이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 그동안 한 20년 지난 20년간 쭉 당대표를 어떻게 뽑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당원이나 대의원이 아니면은 못 뽑게 돼 있었습니다. 뭐 한 시절은 또 총재를 지명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변화된 흐름을 보면 당세가 약할 때는 절대 밖에 투표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세가 약한데 혹시라도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역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당세가 세잖아요. 그런데 25% 열어줬습니다. 25%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전신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뭐 저 신한국당, 민자당 시절만 해도 당세가 셌으니까 이 여론을 많이 국민 여론이라고 하죠. 그 국민 여론이라는 그 포션에 개딸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역선택에서 개딸들이 제일 만만한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아, 켈리 정님 또 US $20. 이 달러도 들어오는군요. 아이고 달러. 제가 그냥 이야. 전 세계에 계신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시네. 네. 달러가 바로 요즘 달러 환율이 괜찮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뒤에 이번 주부터 그 TV도 설치하고 프로젝터 TV가 있네. 그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시설이 바뀌는 것은 다 이런 여러분들의 이 후원과 또 사랑이 담긴 슈퍼챗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게 받은 것은 저희들이 더 좋은 화면, 더 좋은 목소리, 더 탁월한 패널로서 다 돌려드립니다. 긴급 출동하는 패널. 삐뽀. 아니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당원 80%, 일반 국민 20%. 원래는 이게 30% 이야기도 있었고 50%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국민. 맞아요. 그런데 50%로 늘려줬을 때 여기에 예를 들자면 개딸 세력이라는 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역선택. 역선택. 역선택 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30으로 하느냐 20으로 하느냐 일반 국민. 근데 20%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정하다고 봐요. 아주 적정해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한 2.5, 25. 75대 25 정도. 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제로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그 김기현 38 작년 3월 8일 같은 경우에는 100%로 했죠. 100%. 그 전에는 7대3. 7대3이었죠. 결국 7대3이었다가 당원 100%였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원 80, 국민 여론 20%, 100%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원더우먼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할 것이다 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다만 그중에 선거 전략에 대한 비판 내지는 공천 관련돼서 있을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대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예측을 저는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거에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the better. The better. 많이 나올수록 좋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백마탄 왕자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백마가 필요하죠. 그 말을 농장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 말을 탈 왕자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디서 좀 백마탄 왕자 안 나타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래요. 거 없고요.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싹 다 나오세요. 나와서 서로 쉽게 하면 전략적으로 토론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의 강점은 뭐고 나의 약점은 뭐다. 이런 것도 진솔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상 검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시절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출하자. 맞습니다. 네, 우리 정석범님 이제 명이 다 돼 간다. 역시 우리의 키워드는 또 제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는 서로 같은 진영 내에서 치열한 또 수싸움과 또 견제가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임박하니까 또 견제구가 상당히 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만. 뭐 그런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뭐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후보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우파 후보 맞냐?
우파 정치 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택도 아닌 뭐 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상화 시인의 어떤 우리 일제 시대 때 시가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만 백마탄 초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수의 자산,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급으로 얘기되는 분들, 그분들을 또 국민의힘의 대표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총선을 겪으면서 또 배지를 단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판적으로 지지하시는 분 내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서로 이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뭐 사실 선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하되 뺏긴 들에도 봄은 온다. 다만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한님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은 하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이끌어내서 이끌어내야죠. 정당 지지율을 올리고 그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높다 예를 들자면 절대 그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80%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누구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원들 상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80%의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그 당원들이 뽑는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께서도 이 투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각 후보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알리는 특히 그리고 개인에 대한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상적인 검증 이거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아니 자기가 좌파 진영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우파 정당이 당대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네네. 우파 정당에 놀던 사람이 갑자기 좌파 정당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경옥님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념과 정책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 또 멋지게 생기고 또 미모가 있고 한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 또 그분의 생각과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그렇죠. 옛날에 신원서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영풍 기자님처럼 우윳빛깔 이영풍, 신언서판 다들은 이런 사람이 국회에 안 가인 게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또 저희는 또 다른 이런 그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여론을 통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자유우파의 그 재집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정말 월요일부터 달리다 보면은 금요일까지 정말 금방 한 주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되 또 방향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나침반을 점검하면서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끌고 가고 또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설적인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또 유럽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제 페이스북에 오셔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인사를 드릴 때 해외에 계시는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이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자로 봤을 때 멸콩TV가 24만 7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마 6월달 중으로는 25만 명이 돌파될 것 같은데요. 항상 마지막에 저희가 마케팅을 합니다.
구독, subscribe, 좋아요. 댓글. 네. 물론 거기다가 후원금과 이렇게 슈퍼챗까지 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멸콩TV가 나날이 커가고 그걸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와중에 경상도 말로 과학잼 별안간 오늘 비상 출동하는데 짜릿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댓글도 썼습니다만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 또 빨리 또 감기 나으시고 몸살 감기 회복하셔가지고 또 자유우파의 여전사로서 아마존에스로서의 어떤 역할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영풍 기자와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